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안 좋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텐서플로우 101을 발표하게 된 김용국이라고 하고요. 저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G 코리아 안드로이드라는 GDG의 운영자로 있고요. 혹시 GDG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거의 다 아시겠죠? 네. 혹시 안드로이드에 관심이 있으시면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저 텐서플로우를 잘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자이고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개발자이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잘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아직 안 써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써본 걸 전달해 드리려고 101이라는 제목으로 열게 되었고요. 일단 먼저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텐서플로우가 무엇이냐 이렇게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설치 같아요. 설치를 해보냐 안 해봤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설치하느냐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간략한 사용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뭔가 되게 심오한 내용을 하지 않겠냐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망스럽게도 복잡한 사용법이나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이나 알파고 이세돌도 당연히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구글이 앞으로 어떻게 인공지능 전략을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텐서플로우가 무엇이냐, 처음에 나와 있는 설명은 텐서플로우 사이트에 있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있고요. 그리고 구글러들이 몇 번씩 텐서플로우가 무엇인지 얘기할 때마다 그 텐서와 플로우를 나누어 설명을 하더라고요. 텐서가 일종의 자료 구조를 말한다 얘기를 하면서 벡터나 매트릭스나 이런 모든 자료 구조들을 텐서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로우는 그 텐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과정들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텐서플로우는 머신러닝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연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구조를 가지고 뭔가 가공해서 몇 번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 이런 걸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썬이 가장 잘 바인딩이 되어 있는데 C++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바인딩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텐서플로우가 무엇인지는 먼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어떻게 다운로드를 하고 설치하느냐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OS X과 CPU 버전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단 윈도우즈 버전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리눅스와 OS X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GPU를 지원하는 버전은 지금 리눅스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GPU를 다루지 않고 그냥 GPU를 설정하기 위한 여러 과정들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실 텐데 그냥 맥북에서 CPU만 써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먼저 설정할 과정은 TF 바이너리 URL이라는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아마 쓰시는 버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0.9.0 RC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설정하신 다음에 PIP 인스톨을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은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 리눅스를 쓰시게 되는 경우에는 저 주소가 다른 주소일 거예요. 텐서플로우 사이트에 가시면은 각각 환경별로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나와 있으시니까 필요하시다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맥에서 쓰실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PIP 인스톨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설치를 할 때 자기가 쓰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PIP만 쓰시는 것보다는 파이엠브나 버추엠브나 아니면 도커나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갖추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해볼 게 역시 헬로 월드를 띄우는 게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게 아닐까 될 것 같아요. 근데 헬로 월드를 띄우기 위해서 먼저 파이썬을 실행하신 다음에 이거는 그냥 쉘 스크립트 상에서 쉘 창에서 그냥 파이썬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 입력하시면은 뭐 저렇게 수행이 되거든요. 먼저 텐서플로우를 쓰기 위해서 임포트 텐서플로우 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tf라는 이름으로 텐서플로우를 쓸 수가 있잖아요. 텐서플로우의 상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컨스탄트 해서 상수를 만들 수가 있고 저희가 헬로 월드라는 걸 헬로 텐서플로우 뭐 그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헬로랑이 만들어졌는데 텐서플로우에서는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세션을 만들어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 세션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저렇게 세스해서 tf 세션 하셔가지고 세션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텐서플로우에게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A와 B라는 컨스탄트도 만들 텐데 A와 B 컨스탄트 만들 때에도 TF 컨스탄트 이렇게 해서 컨스탄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션에서 A와 B를 더해서 결과값을 추적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실 어려운 것이 없고 파이썬 문법만 알고 있으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파이썬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자바를 아시거나 C++를 안 쓰는 경우에는 같은 알고 계열의 언어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헬로 월드 찍겠다고 했는데 더쌤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컨스탄트를 이용해서 작업도 할 수 있고 배력을 만들어서 작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은 플레이스 홀더라는 걸 만들어서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베리어블 자체는 텐서플로우 내에서 뭔가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텐서플로우 밖에서 뭔가 데이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플레이스 홀더라는 걸 만들어서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쉽게 할 수 있으신 부분이 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텐서플로우 가지고 뭔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저 MNIST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작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MNIST가 되게 긴 약자예요. 저 믹스드 내셔널 저렇게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저걸 외우고 계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MNIST라고 부르는데 저게 뭐냐면은 저희가 0부터 9까지 숫자를 적어둔 것을 모아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핸드라이팅 한 거 모아둔 건데 한 5만 5천 개 정도의 학습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 10,000개 정도의 테스트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한 5,000개 정도의 검증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썼던 0부터 9까지의 지의 그 필기를 인식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000개의 테스트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MNIST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MNIST를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는데 텐서플로우 내에서 저렇게 텐서플로우 내에 있는 이그젬플 튜토리얼 MNIST라는 곳에 가셔서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은 MNIST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서 자기 로컬 디렉토리에 설치가 돼요. 어떤 로컬 디렉토리에 설치되는지는 저 MNIST 데이터 적혀 있잖아요. 리드 데이터셋을 적어주시면은 처음 실행될 때 저 경로에 MNIST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만 5천 개 정도의 필기로 되어 있는 숫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조금 가공을 해볼 텐데요. 일종의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먼저 그 데이터의 형식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개별 이미지는 저렇게 하나의 숫자들이 들어있는데 저 숫자 하나하나는 28 곱하기 28의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가로 28에 세로 28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저 앞에 있는 이미지는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배열의 형태로 바꾸어서 쓰는 거죠. 배열은 0부터 1.0까지 있고요. 좀 약간 흐려 보이는 글자는 0.3 정도가 되어 있고, 제일 짙은 것은 1.0이고요. 0.4, 0.7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어쨌든 글이 있는 거는 0보다 큰 숫자가 되어 있고, 글이 없는 부분은 0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개별 이미지가 28 곱하기 28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이걸 죄송합니다. 저 가로 28에 세로 28인 배열을 평면적으로 바꾼다면은 28 곱하기 28 돼서 784가 되잖아요. 이거를 저희는 이제 784 차원의 벡터 공간이라 부를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가 아까 데이터가 55,000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784의 차원의 벡터 공간이 또 55,000개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저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임포트를 했을 때 자동으로 저 MNIST 트레인 이미지라는 경로 안에 이렇게 이미지가 로딩이 되어 있고요. 다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은 MNIST 트레인, MNIST 테스트, MNIST 밸리데이션 이런 경로에 저런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 어떤 패키지, 그곳 안에 저런 이미지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테스트 이미지를 가지고 쉽게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이렇게 아까 784차원의 벡터 데이터가 55,000개가 연속되어 있다는 걸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그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 공간을 쓰는 방법이 저희가 n번째 차원만 1로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3 같은 경우에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0, 1, 2, 3, 0, 1, 2까지는 0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인덱스만 1로 되어 있고 나머지 4부터 인덱스도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n번째 차원만 1로 두고 나머지를 0으로 두는 거를 원합 벡터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그래서 10개의 차원이 있고 55,000개가 있는 공간, 이런 공간도 하나를 준비해 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테스트용 이미지가 있는, 학습용 이미지가 있는 784차원이 55,000개 있는 공간, 그리고 또 10차원이 55,000개 있는 공간,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간의 이름을 MNIST 트레인 레이블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죠.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부터 저희가 0부터 9까지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 소프트맥스 회귀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은 분명히 직관적으로 이게 0이다 1이다 얘기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소프트맥스 회귀를 쓸 때는 저희가 보기에는 3인 것 같은 이미지인데 얘는 3일 가능성이 0.9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수인지 확률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 이미지 한 장을 봤잖아요.
그 이미지가 입력이라고 한다면은 입력이 3이라는 클래스에 들어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있다면은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한 90% 정도 확률로 3인 것 같아.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저희 가중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색깔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빨간색과 파란색 글자가 있는데 파란색 글자는 긍정적인 가중치이고 빨간색 글자는 부정적인 가중치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여기 빨간색이 가운데 보이잖아요. 이 가운데 픽셀이 있다면은 0일 가능성이 적은 거죠. 0인 경우에 가운데 픽셀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말고 여기 주변에 픽셀이 있다면은 0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8, 9에서도 여기에 뭔가 있으면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뭔가 있으면은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가중치가 있어요. 그런 가중치가 있고 그런 가중치를 근거로 아까 그 W가 아까 빨간색과 파란색 색상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비던스가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거를 모으고 이 근거를 소프트맥스라는 함수에 돌리는 거죠. 근데 소프트맥스가 뭐냐면은 노멀라이즈인데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복잡하진 않은데 되게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테니까 좀 쉬운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 값이 있고 x에 w1,1이라는 가중치가 곱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b 플러스 1이라는 상수가 더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x에 w2,1이라는 가중치가 붙고 거기에 상수 b2라는 게 더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가중치가 입력에 곱해지고 그 곱해진 거에 상수가 더해진 다음에 아까 말했던 소프트맥스 함수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뭐 y1, y2, y3 하는 거 얻게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y1, y2, y3가 있고 걔들은 다 소프트맥스를 돌리는 것이고 w1,1이라는 가중치를 x1과 곱한 것 그리고 w1,2라는 걸 x2랑 곱한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중치를 곱한 것과 상수를 더한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 그림에서는 제가 그림을 추가하는 걸 누락한 것 같아요. 이렇게 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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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2, W1,3 이런 게 있다면은 이걸 한쪽에 다 매트릭스로 분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렇게 곱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매트릭스로 분리하고 상수하고 그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수행하는 것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미지가 0의 확률이 얼마인지 1의 확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중치를 저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게 입력을 시킬 거거든요.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을 시키는 거죠. 일단 어쨌든 그 근거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한 공식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실제로 텐서플로우 내에서 돌려봐야 될 텐데요. 가장 먼저 할 거는 역시 임포트 텐서플로우 에저 TF 해서
텐서플로우를 먼저 가지고 와서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먼저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잖아요.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올 텐데 이미지 하나하나는 24 곱하기 24니까 784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학습시킬 이미지 개수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넌이라고 적어둔 거죠. 플레이스 홀더는 텐서플로우 밖에서 뭔가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를 X로 이렇게 넘겨주기 위해서 플레이스 홀더라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스 홀더는 넘겨줄 이미지가 가로 24 곱하기 세로 24이기 때문에 784이고 그 이미지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넌이라고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필요한 게 아까 그 가중치하고 제가 상수라고 얘기했는데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될 텐데 크기만 정해두고 나머지 값들은 다 0으로 넣었어요. 왜 0으로 넣었냐면은 저희가 입력할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입력할 거기 때문에 TF0스라고 해서 다 0으로 채워둔 거죠. 어쨌든 가중치는 결국에는 그 784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0부터 9까지 있는 숫자 중에 하나로 바꿔서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84와 1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바이어스는 넘겨왔을 때 이 숫자가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렇게 하나씩 넘어왔잖아요. 0부터 9까지 넘어오게 되니까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W와 B를 모두 0으로 초기화를 시켜두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라는 것은 텐서플로우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와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MAT 머리라는 것은 그냥 곱셈이에요. 곱셈인데 매트릭스끼리 곱한다는 의미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저렇게 해두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X 값에 웨이트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웨이트를 X에 곱한 다음에 아까 그 상수라고 얘기 들었던 바이어스를 더한 거죠. 이렇게 더해서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은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걸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그 웨이트의 값과 바이어스의 값들이 어떤 값이 적절한지를 텐서플로우가 넣어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넣어주는 과정에 그냥 막연히 넣어주게 하면은 이상한 값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평가를 해주는 함수를 추가를 해야 돼요. 이걸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그 학습하고 있을 때 평가를 시키기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넣어줘야 된다. 그냥 이 정도만 아시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학습을 시킬 때 옳은 값을 넣기 위한 플레이스 홀더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플레이스 홀더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플레이스 홀더라고 만들어두고 그래서 그 리듀스 민을 통해 가지고 그 값끼리의 거리를 평가를 하게 해서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 그런 걸 평가를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추가를 시켜줘야 될 게 최적화 알고리즘 하나를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을 사용할 텐데요. 경사하강법을 쓰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그레디언트 오티센트 OT 말저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아까 저희가 그 평가해야 될 함수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 평가해야 될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혼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값이 최소화되도록 조금씩 값을 바꿔가면서 가장 최선의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베리어블즈라는 걸 호출을 하게 되고요. 텐서플로우에서 무언가 하려면은 항상 세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잖아요. 세션을 만든 다음에 수행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이제 몇 번 훈련을 시켜야 될지를 저희가 정해줘야 될 거잖아요. 저희는 1000번 훈련을 시키겠다 얘기를 하고 아까 트레인 스텝이 네 나왔죠. 이렇게 경사하강법을 선택해서 최적화를 하겠다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그 트레인 스텝을 여기 집어넣어줘서 세션을 돌리게 되는 거죠. 세션을 돌린 다음에는 저희가 그 나온 y 값과 원래 가지고 있던 y 언더바 값을 이용해서 모델 평가를 하게 되고요. 모델 평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를 알려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코드가 실제로는 되지 않아요. 이 정도 코드이거든요. 텐서플로우를 위해서 MNIST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오던 코드, 텐서플로우를 초기화하는 코드, 그리고 저희가 이미지를 받기 위해서 플레이스 홀더를 만들었던 코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웨이트와 바이어스는 저희가 0값으로 초기화를 해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이용하고 웨이트와 x를 곱하고 그리고 바이어스를 더하는 식으로 해서 그 어떤 값에 대한 확률인지 그걸 구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y 언더바라는 게 있었고 아까 설명했던 그 일종의 평가 함수가 여기 있고 평가 함수가 크로스 엔트로피에 있고 학습 전략을 이렇게 적어뒀었고요. 그리고 초기화 시켜주는 과정 1000번의 학습 동안에 이 트레인 스텝을 가지고 학습시키는 과정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간단한 코드가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것도 되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 해서 그냥 지금 한 91%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던 내용이 한 91%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거죠. 네. 전체 코드는 여기 기스트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0부터 9까지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0부터 9까지를 파악하게 하는 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직접적인 내용들을 기억 못하더라도 소프트맥스 회기를 썼다 그런 것들이나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중요하더라. 그리고 하강 경사법을 통해 가지고 그게 제대로 학습이 되고 있는지를 오티마이제이션을 해줄 수 있더라. 그런 것들을 아시게 되면은 하나의 뉴런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저희가 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은 텐서플로우 튜토리얼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약간 흥미를 위해서 비전 API 데모와 스피치 API 데모가
구글이 만든 데모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글이 API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걸 바로 쓰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물론 텐서플로우 통해서 뭐 만들 수도 있겠죠.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직접 써볼 수 있는 API들이 있고요. 이걸 한번 수행을 시켜볼게요. 저 네트워크가 안 돼서 테더링을 하고 다시 해볼게요. 네?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혹시 데모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게 구글이 제공하는 비전 API가 있는데요. 그 비전 API를 통해 가지고 이건 구글 자체적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API고요. 여기서 뭐 어떤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나 그 이미지와 관련된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 어떤 이미지인지 평가한 내용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사한 이미지 같은 들도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서비스죠. 이런 것들도 저 API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소스 코드 공개가 되어 있고요. 깃허브에 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그 비전 API나 스피치 API 같은 복잡한 것들은 기존의 뭐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쓰고 자기만의 그 필요한 서비스들은 뭐 만드셔서 쓰시면은 좀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꽤 놀랍게 여러 정보들을 파악해서 전달해 주더라고요. 이런 서비스 말고도 또 다른 서비스로 스피치 API가 있는데요. 이것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인식하는 API이고요. 여러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헬로 월드라고 하면은 뭔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상한 걸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뭐가 잘못 입력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비전 API나 스피치 API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API들 이런 API들 직접 머신러닝 통해서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용을 해보시고 간단한 여러 가지 자기만의 필요한 것들은 텐서플로우 튜토리얼로 되게 잘 되어 있고 요즘에 김성 교수님도 여러 가지 자료 많이 만들어서 올리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럼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실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PU 버전으로 설정하는 것은 되게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아까 딱 두 줄로 CPU 버전을 실행할 수 있는 걸 설치할 수 있는 걸 보셨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니까 설치를 하셔가지고 아까 MNIST도 제가 한 단계씩 얘기를 들으니까 좀 길고 번잡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소스 코드를 보시면 그렇게 길지 않고 되게 짧거든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않는데 같이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섰고요. 네, 뭔가 재밌는 걸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